아까 전에 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이거 기억나지? 그거하고 관련돼 있는 내용인데, 자, 실수와 수직선. 이제 우리가 수직선 알잖아. 실수는 저번에 배웠지? 그래서 실수를 먼저 말하고 가면 실수가 결국에는 뭐냐? 이렇게 기억하면 돼.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친 거다. 그러니까 말만 더하기로 표시한 거야. 알겠지? 유리수의 개념과 합쳤다. 누구를? 무리수의 개념을 합쳐서 실수라고 부른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유리수는 무리수하고 섞일 수가 없지. 물과 기름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유리수는 말 그대로 무리수하고 반대 뜻인데, 유리수가 무슨 뜻? 단순하게 말해서 단순 버전으로 해서 무슨 표현이 가능한 거? 분수 표현이 가능한 걸 유리수라 그래. 말 그대로 무리수는 그 반대라 그랬지. 한마디로 분수 표현이 불가능한 수를 무리수라 그래. 그래서 분수 표현이 가능한 수와 분수 표현이 불가능한 수를 합치면 말 그대로 우리가 아는 일상생활상 존재하는 모든 숫자, 리얼 넘버에서 실수, 실제로 존재하는 숫자, 그냥 여러분이 아는 모든 숫자를 다 실수라 그래. 그래서 그 개념이 정확하게 말하면 유리수와 무리수를 더한 개념이 합친 개념이야. 알겠지? 여기까지 되지? 근데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정확히 배웠던 수직선이라는 게 뭐냐면 모든 실수를 그림으로 나타내기 위한 어떤 도구야. 알잖아. 수직선 이렇게 생긴 거. 그치? 우리는 여기 상에다가 막 0부터 시작해가지고 1, 2, 3, 4 이것만 표현 가능하니? 아니. 분수도 표현 가능하고 당연히 소수도 표현이 가능하다. 여기쯤에 뭐 1.4점이 있겠네. 그치? 그 다음에 뭐 여기쯤에 뭐 3.7, 8, 9 요점 있겠네. 그치? 모르겠지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숫자가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숫자들 전부 다 뭐라 불러? 이런 거 분수 표현이 가능한 숫자 유리수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모든 유리수는 다 여기에다가 나타낼 수 있다는 거야. 수직선 위에다가. 그리고 요거는 이미 알고 있겠지만 무리수는 어떨까? 무리수도 수직선 위에 표현이 가능할까? 얘들아? 무리수도? 궁금하지 않니? 안 궁금하니? 무리수도 표현이 결과부터 말하자면 가능해. 그래서 오늘 그걸 배우자는 거야. 무리수를, 유리수는 다 알잖아. 유리수 뭐 2.625 뭐 이런 거라고 했을 때 2.625가 뭐 2와 3 사이에 어디쯤 있겠지라는 건 다 알잖아. 근데 막 루트 7 이런 거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래. 좀 뜬금없지 않니? 좀 처음 보는 애들이면, 그지?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나타내보는 게 목표야. 그게 목표. 알겠지? 그리고 이거 하면 뭐 좋은 거 있나요? 무리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서 뭐 좋은 거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유리수도 나타낼 수 있고 무리수도 다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하자면 모든 실수는 다, 처음에 말했지, 수직선 설명할 때 모든 실수는 다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가 있다. 알겠니? 그게 결론이야. 이번 시간의 결론. 알겠지? 모든 실수는 다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있고 심지어 수직선의 목적 자체가 그거야. 알겠니? 수직선의 목적 자체, 내가 수직선을 배우는, 다루는 이유 자체가 모든 실수를 다 나타낼 수 있어서 그래. 그림으로,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나타내려고 하는 거야. 그게 목적이라고. 알겠지? 자, 그럼 대체 어떻게 무리수를 이제 수직선 위에 나타낼 것인가? 근데 여러분이 지금 기초 지식이 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먼저 따지고 들어갈 때 아직도 잘 안 되는 학생들이 있는데, 한번 다 했지만은 그래도 좀 어렵지? 자, 뭐다? 피타고라스 정리. 저번 시간에 이미 한번 말했었는데 아직도 잘 안 될 거야. 안 배웠으니까 아직. 정식으로 배우진 않았잖아. 그래서 다시 한번 보고 가면 이쪽 길이를 이제 C하고 마주보고 있어서 그래. 그 다음에 이쪽 A, 이쪽 B. 자, 이렇게 세 변의 길이가 있을 때 이름이 있다 그랬지? 각각? 이쪽 직각하고 마주보고 있는 이 변을 뭐라고 부른다? 빗변. 그냥 가장 긴 변이 빗변이 아니라 직각하고 마주보고 있는 게 빗변이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건 거는 이 밑변 높이 이렇게 부르는데 그거는 정확하게 정의할 때가 이제 3학년 2학기 때 그때 가면은 누가 밑변이고 누가 높이인지 정확하게 정의를 하는데 아직까지 여러분들은 그냥 얘네들을 빗변이 아닌 변 이렇게 생각하면 돼. 빗변이 아닌 변 알겠지? 그래서 요런 거지. 피타고라스 정리가 빗변이 아닌 두 변의 길이에 뭐를? 제곱을 더해. 빗변이 아닌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이 빗변의 제곱과 같다라는 게 직각삼각형이야. 아니 직각삼각형이 피타고라스 정리야. 그래서 직각삼각형 내에서만 성립하는 정리고 직각삼각형이 아니면 절대로 성립하지 않는 그런 식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거를 사용을 해서 무리수를 실제 수직선 위에 실제로 어떻게 하겠다? 나타내보겠다라는 게 바로 이번 시간에 다 떨어지는 목표야. 알겠니? 자, 그래서 수직선을 딱 그려놓고 뭐라고 했어? 무리수를 나타내겠다고 했지. 그럼 무리수를 일단 나타내려면 그 무리수와 관련된 거를 만들어야 돼. 자, 그래서 이렇게 직각삼각형 하나 만들어보고 여기 길이가 1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그리고 선생님이 만들었어. 여기가 45도. 그러면 이거 뭐야?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지.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래서 요 길이도 몇이다? 1이다. 자, 그러면 내가 중심을 여기다가 잡고 아주 그냥 여기다가 중심을 딱 잡고 컴파스 있지? 컴파스를 여기에다가 중심을 잡은 다음에 심을 박은 다음에 내가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샥샥 왼쪽 오른쪽 돌렸다 치자. 막 유튜브에 영상 나오잖아 이렇게. 그지? 이렇게 크게 돌리는 거. 그지? 이런 식으로 내가 이렇게 중심을 잡고 이렇게 돌렸다 이거야. 됐니? 그러면 요 길이가 바로 뭐야? 반지름이지. 네? 반지름이잖아. 자, 그래서 우리 이거 반지름 구할 수 있다. 어떻게? 여기가 1이고 이쪽도 1이네. 그러면 직각삼각형이니까 직각삼각형 빗변의 제곱은 R 제곱은 얼마?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지. 됐어? 그러면 얼마? 2잖아. R 제곱이 2대. 그러면 여러분 반지름 R은 당연히 양수겠어, 음수겠어? 양수겠지. 일단은 길이잖아. 길이는 무조건 양수일 거야. 그러면 뭘 말하는 거야? 2의 양의 제곱근을 말하는 거죠. 얼마나? 시작. 루트 2. 땡큐. 자, 이렇게 해서 요 길이가 얼마? 루트 2야. 뭘 구했니? 반지름 구했지. 아까 전 뭐야? 이거를 왼쪽, 오른쪽 이렇게 파란색 선으로 돌렸다 그랬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도 루트 2고 길이가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도 루트 2야. 맞지? 그러면 내가 지금 수직선 위에 뭐가 나왔어? 뭐가 등장했어? 루트가 등장했지. 얘 뭐야? 무리수잖아. 맞지? 루트 2가 무리수야. 아까 전에 봤듯이 비순환 소수 1.414 땡땡땡. 그래서 루트 2가 수직선 위에 등장을 했다. 그러면 끝났네. 내가 원점에서 0에서 말 그대로 1만큼 오른쪽으로 가면 1이 있는 거잖아. 2만큼 오른쪽으로 하면 2가 있는 거고 3만큼 오른쪽으로 하면 3이 있는 거잖아. 그럼 말 그대로 루트 2만큼 오른쪽으로 가면 여기가 뭐겠어? 여기가 얘가 루트 2겠지. 됐어? 봐봐. 여기서 0에서부터 1까지가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오른쪽으로 1만큼 간 거란 말이야. 그리고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2만큼 가면 요쯤 있겠다. 이쪽이 2란 말이야. 됐지? 근데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루트 2야. 루트 2를 어디다가 나타내면 좋으냐? 그걸 바로 컴퍼스 이용해서 이쪽에다가 딱 찍고 요만큼 길이를 그대로 뭐 했다? 우리 작도와 합동에서 작도. 복사 붙여넣기 했다 이거야. 길이 복사 붙여넣기. 기억나잖아. 그치? 컴퍼스 이렇게 된 다음에 탁탁 차고 그 길이를 그대로 그냥 어디에다가? 여기에다가. 그치? 여기에다가 복사 붙여넣기 했기 때문에 요만큼 길이는 정확하게 내가 복사 붙여넣기 했기 때문에 루트 2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 0에서 오른쪽으로 루트 2만큼 가면 루트 2가 있다는 거지. 됐어? 자, 그러면 얘는 뭐야? 0에서 원점에서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루트 2만큼 가네. 우리 항상 수직선에서 왼쪽으로 가면 커지니 작아지니? 작아지지. 그러면 0에서 더 작아졌어. 얼마만큼? 루트 2만큼. 얘는 그러면 숫자로 어떻게 나타내면 좋을까? 마이너스 루트 2다. 됐지? 빼면 되는 거야. 수직선 다룰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왼쪽으로 가면 빼주고 오른쪽으로 가면 그 길이만큼 더해준다. 수직선에서의 기본 상식이야. 알겠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루트 2라는 숫자와 대응하고 요 숫자는
루트 2하고 대응한다. 플러스 루트 2와 대응한다. 이렇게 내가 어느 무리수든 간에 다 나타낼 수가 있어야 돼.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 루트 2는 확인해보자. 1, 그 다음에 루트 2. 루트 1, 그 다음에 루트 2잖아. 루트 3 있고 루트 4 있고 그랬잖아. 루트 4가 2였잖아. 그래서 1과 누구 사이? 이 사이에 누가 있다? 루트 2가 있다. 이렇게 했었지. 여기 1 여기 있고 2가 여기 있어. 그리고 그 사이에 루트 2가 있어야 돼.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나중에 가서 대소 비교할 때 내가 수직선상의 어디쯤에다가 루트 2를 적을지 어디 사이? 1과 2 사이에 딱 찍어주면 되겠다. 어딘가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서 요게 수직선상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작고 오른쪽 갈수록 크잖아. 그럼 어떤 무리수를 두 개를 띡띡 나타냈을 때 이렇게 나타냈을 때 얘가 더 크겠구나 라는 거를 얘보다 얘가 더 크겠구나 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다고. 알겠지? 자, 그래서 무리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를 말하고 있는 거, 강조하고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우리 결론이 뭐였다? 무리수도 결국은 수직선 위에다가 방금 전에 방법을 사용하면 나타낼 수 있다는 거야. 그치? 그럼 유리수는 어차피 나타낼 수 있었잖아. 자, 결론적으로 뭐다? 모든 실수는 다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가 있다. 그치? 여기에다가 추가로 이것만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당연한 소리야. 당연한 소리인데 그래도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거니까. 있을까 없을까? 생각을 해봐. 유리수만으로는 수직선을 다 메울 수 있을까 없을까? 내가 딱 답만 안 적었는데 여기에 이게 있을까 이게 있을까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해. 왠지는 조금 느껴야 돼.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 실수. 모든 실수는 다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있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 말이야. 수직 반대로 말하면 수직선을 뭘로 꽉 채울 수 있다? 모든 실수로 꽉꽉꽉꽉 채울 수 있어. 빈틈이 하나도 없이. 알겠지? 그런 느낌이야. 이 수직선에 있는 모든 점 위를 모든 실수로 수직선 위를 다 빽히 채울 수 있다고. 빈 공간 하나도 없이. 알겠지? 근데 그 실수가 뭘로 이루어졌어? 유리수와 무리수로 이루어졌잖아.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실수가 될 수 있을까? 없겠지. 한마디로 수직선 자체가 그냥 실수라고 생각해. 알겠지? 수직선에서 실수를 나타낼 수 있다. 실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있다. 그냥 같은 뜻이라 생각해 그냥. 그러니까 유리수만으로는 이렇게 말한 거야. 유리수만으로 실수가 된다라고 말하는 거야.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알겠지? 근데 그게 돼 안 돼? 안 되잖아. 유리수와 누구를 합쳐야 무리수를 합쳐야 실수가 된다고. 한마디로 말해서 유리수만으로는 수직선을 다 메울 수 없다라는 게 결론이라고. 알겠지? 이해됐지? 납득했지? 유리수만으로는 실수가 되지 못해. 당연히 다 반대도 똑같이 성립하지. 무리수만으로도 실수가 될 수가 없어. 유리수의 도움이 있어야 돼. 그래서 무리수만으로도 이거 똑같은 뜻이야. 무리수만으로도 수직선을 다 메울 수 없다. 이렇게 말해주면 돼. 알겠지? 이해를 하고 외우는 것과 그냥 암기 과목이다 생각해서 외우는 건 나중에 큰 차이가 나. 고등학교 여러분 갔을 때. 알겠지? 기본적으로 막 그래프 다루고 함수 다루고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다 할 거니까. 이적분도 할 거니까. 그치? 그거 거기까지 가려면 이게 상식이야. 됐습니까? 자, 그리고 하나 더. 문제 풀 때 여러분 도움되라고 여러분이 내가 암기법, 이거는 이해한다라기보다는 약간 암기법으로 설명을 할 건데, 이게 뭔가 있어. 누구와 누구 사이에라는 말이 고정적으로 들어있다. 응? 누구와 누구 사이에 이거 무조건 다 참이라고 생각하면 돼. 유리수가 무수히 많다. 완전 템플릿이야. 그냥 다 똑같이 적으면 되는 거. 여기에서 이거하고 이거만 막 가운데 보지 말고 일단은 얘와 얘 사이에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무거나 상관이 없어. 다르기만 하면 돼. 다른 두 숫자 사이에 뭐가 무수히 많다. 항상 이런 식으로 줄 거야. 네모 표시 친 거는 고정이야. 알겠지? 그러면 얘는 유리수지. 지금 유리수 적혀있지. 유리수 적혀있으면 무조건 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무리수.
실수 얘네들 다 3이야. 무조건 생각할 가치가 없어. 자, 왠지 간단하게만 설명할게. 그러니까 어떤 수와 어떤 수 사이야 말 그대로 아무거나 상관이 없어. 그냥 다르기만 하면 돼. 1과 2 사이 간단하게 1과 2 사이에 유리수가 무수히 많다 생각해봐. 너무 당연하지 않니? 왜 당연해? 내가 만들려면 1.1, 1.11, 1.111, 1.111 변화구 9, 그 다음 1, 그 다음 2, 4. 내가 만들려면 어떻게 할 수 있어? 무수히 많이 만들 수 있어. 그치? 말 그대로 유리수는 내가 만들려면 얘네들이 무리수잖아 지금 유한소수. 무수히 많이 만들 수 있어. 점점점점 해가지고. 그치? 그 다음 무리수도 어떻게 했니? 무리수도 말이 루트 2, 루트 3이지. 루트 2, 루트 3만 있겠어? 아니지. 1과 2 사이 누구 있다고 그랬어? 루트 2 있다고 그랬지. 루트 2도 무리수고 루트 2.1도 무리수야. 내가 말을 안 했을 뿐, 사용을 안 할 뿐이지. 그치? 있어. 루트 2.3도 무리수고 루트 2.314284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도 다 무리수라고. 만들려면 내가 무궁무진하게 다 만들 수 있어. 무수히 많이. 여기. 그래서 누구와 누구 사이든 상관없다는 거야. 알겠니? 여기 사이에 누가 들어올 때만 유리수 또는 무리수 또는 실수가 들어올 때만 이 말이 정답이다 이거야. 알겠지? 실수는 내가 말할 필요도 없겠지. 당연히 유리수 무리수 합친 거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에 만약에 뭐다 정수가 있다 또는 자연수가 있다 이러면 정답이야? 아니라는 거야. 무조건 정답이 아니라는 거야. 얘네 2개 나오면 무조건 무시하고 얘네 3개 중에 하나가 나오면 무조건 정답이라고 해. 알겠지? 유리수가 무수히 많다, 무리수가 무수히 많다, 실수가 무수히 많다. 앞에 거 보지 말고 어차피 다른 숫자일 거거든 2개가. 그래서 정수는 왜? 2와 4 사이에 정수가 무수히 많다. 말이 돼? 누구밖에 없어? 3밖에 없지. 되지? 이거 알았지? 여러분은 이제 이거를 외우면 됩니다. 됐어. 또. 자, 그러면 됐지? 문제 보자. 빔 프로젝터가 없기 때문에 자 한번 그려서 해볼 건데 자 좀 못 그려도 이해 좀 해줘. 자 있잖아 실수 체계. 여러분이 이제 숫자 체계가 확장이 돼갈수록 레벨업이 되는 느낌이야. 그지?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 허수도 남았어. 아직 할 게 더 남았잖아. 네, 허수 그 다음엔 진짜 할 게 없어. 끝이야. 자, 내가 대표 문제를 안 하고 그 옆에 걸 가버렸네. 1, 2, 3, 4, 5, 6, 7. 자, 요게 대표 유형 3번이죠? 자, 여기에서 2와 4 사이에 A, B를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 A와 B를 한 변의 길이로 하는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놨지? 문제에서 파란색으로 이렇게 해놔가지고 이건 무슨 상관이 눈금이 여기는 그려져 있지 않는데 여러분은 눈금이 잘 그려져 있잖아. 그지? 요만큼의 길이가 2고 요만큼의 길이가 2라는 거를 다 파악이 되잖아. 그지? 그럼 두 변의 길이 같으면서 직각삼각형이네 뭐야? 직각이등변 삼각형. 직각이등변 삼각형이든 말든 간에 어쨌든 피타고라스 정리를 나는 쓸 거야. 그지? 자, 그래서 요만큼의 길이 빗변을 먼저 구해줍시다. 첫 번째 빗변 구하기. 뭘 사용해서? 피타를 사용해서.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제곱해서 4 더하기 4 하시면 얼마? 8 이렇게 되니까 자, 제곱해서 더했더니 8이 됐네? 그럼 얘는 몇 8? 루트 8 그치? 루트 8 바로 이렇게 루트 씌워가지고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빗변 구했지 지금 루트 8. 그럼 저 녀석이 바로 어디에 표현이 돼? 바로 수직선 위에 표현이 될 무리수 녀석인 거야. 알겠지? 루트 8. 루트 8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 내가 아까 전에? 길이를 옮긴다? 그래? 여기에다가 그 컴퍼스 심을 딱 대고 여기다가 딱 댄 다음에 내려. 됐지? 말 그대로 내려. 그러면 복사가 되잖아. 복사 붙여넣기 됐잖아. 루트 8을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했지.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2에서부터야. 출발점이 아까는 선생님이 예로 든 건 0에서부터였지. 제일 쉬운 걸로. 근데 여기는 지금 2에서 출발하는 거야. 2에서 출발해서 어느 쪽으로? 방향 중요하다.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루트 8만큼 이동했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야. 알겠지? 자,
두 번째 중요한 건 누구다? 방향이다. 내가 무리수를 표현하고 싶으면 내 기준점에서 어느 쪽으로 갔냐가 중요한 거지. 왼쪽으로 갔으면 빼주고 오른쪽으로 갔으면 더해줄 거잖아. 그지? 자, 그래서 그 방향 쪽으로 뭐 하자? 더해주자. 루트 8 오른쪽으로. 자, 그러면 어디에서 더했어? 2에서 더했잖아. 여기 있는 거는 그러면 어디서부터? 2에서부터 몇만큼 커진 점? 루트 8만큼 커진 점이겠지. 됐니? 오른쪽으로 루트 8만큼 어디서부터? 2에서부터 갔으니까. 이해됐습니까? 몇 번이든 내가 설명을 해줄게. 알겠니? 안심하고. 시작점이 2고 오른쪽으로 루트 8만 갔으면 8만큼 갔으니까 2 플러스 루트 8이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알겠습니까? 여기에서 왼쪽으로 루트 8만큼 가면 여기에는 없지만 여기 있는 점은 누구에 대응됩니다? 2 마이너스 루트 8과 대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알겠지? 다 할 수 있어야 돼. 어느 쪽이든. 자, 그러면 P는 2 플러스 루트 8입니다. 이렇게 적고. 그 다음, 재밌는 내용 4번. 대표명 4번. 이론적인 내용. 자, 1번에 1과 2 사이에는 진짜 그렇게 나오지. 선생님이 말했지. 시험에 나오면 그냥 3초 컷이요. 3초 컷이요. 1번에 1과 2 사이는 누구 사이인지 보지 마. 누구 사이인지 보지 마. 보지 말라고 했다. 무수히 많은 뭐가 있다? 그 뒤에 있는 것만 보면 돼. 뭐가 있다? 유리수가 있다. 무조건 참. 알겠니? 상관없어. 누구와 누구 사이가 있든 상관이 없으니까. 무수히 많은 나오면 그 뒤에 있는 것만 봐. 유리수. 맞아. 됐지? 이렇게 하시라. 그 다음에 루트와 루트 x 사이에는 뭐 사이에 있든 보지 마. 무수히 많은 그 뒤에 있는 게 중요한 거야. 누구? 무리수. 어때? 맞다고 했지? 맞다고 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서로 다른 두 정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정수가 있다. 2와 4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정수가 있다. 맞니? 알겠지. 그래서 틀렸다는 거야. 이거를 지금은 당장엔 선행이니까 외우지 않아도 되는데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는 거의 외운 수준으로 풀어야 돼. 알겠지? 무수히 많은 머시기가 있다라고 할 때는 그 머시기가 유리수 또는 무리수 또는 실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나와야만 정답이다. 알겠지? 다른 거 정수, 자연수 나오면 무조건 틀리다고 하면 돼.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3번 4번하고 5번도 근데 4번은 뭐 됐지? 근데 5번은 뭐야? 그게 아까 전에 쌤이 처음에 말했던 여기 위에다가 길게 적어놓은 거잖아. 1 플러스 루트 2가 무슨 수야? 무리수일까 유리수일까 얘? 유리수라고 대답은 안 할 거 아니야. 그치? 무리수다. 왜? 루트 2가 뭐라 그랬어? 1.414 땡땡땡이거든. 알겠습니까? 아니 비순환 소수라고. 그게 핵심이야. 1.41보다는 큰 비순환 소수라고. 그냥 1.414가 중요한 게 아니라 414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1과 뭘 더한 거야? 비순환 소수를 더한 거야. 비순환 소수에다가 정수 더했다고 해서 얘가 막 그냥 유리수로 바뀌고 그럴까? 아니겠지. 어쨌든 뒤에 반복되지 않는 숫자가 등장한다는 건 똑같이 성질이 성립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도 뭐다? 무리수야. 알겠니? 그러니까 얘 지금 뭐라고 말한 거야? 무리수에 대응하는 점을 수직선의에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한 거지. 됐어? 있었잖아. 저기. 아니 뭐 다 날아가냐? 근데 이거 단단해가지고 안 부러진다. 여기 있던 분필 쓴 거거든. 좀 비싼 거 같아 이거. 학원에서 주는 게 아니라 좀 비싼 거 같아. 아무튼 자 됐습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내용이야. 시험에 이거 수직선 위에 나타내는 건 무조건 그냥 시험 나온다고 100% 나온다고 보면 돼. 내가 100%라면 100%야. 수직선 위에다가 무리수 나타내는 게 여기서 끝이 아니거든. 왜 100%냐면 지금 이게 나올 수도 있고 그 뒤에 가면은 좀 더 어려운 무리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기로 나와. 만들어 보. 이런 거. 아니면 뭐 아직 이런 거 안 했잖아. 우리가 얘 자체를 수직선 위에다가 나타내려고 하는 건 안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게 한 번 더 나와. 그 뒤에 가면은. 알겠니? 근호를 포함한 식의 계산에서 또 나오고 다항식의 곱셈, 인수분해에서 또 나와. 알겠니? 그래서 한 문제는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야. 관련된 내용. 무리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기. 알겠지?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하나 끝났고 자, 그 다음에 뭐야? 지금 시간 알려줄 사람. 24분? 아직 시간이 있네. 자, 실수의 대소강 100배 많이 한 것 같은데 느낌상.
자, 실수에 대소관계 진짜 중요해. 이거는 진짜 오늘 해야 되거든. 다 못하더라도 실수에 대소관계. 앞에서 우리가 배웠었는데 뭐에 대소관계를 배웠니? 무리수에 대소관계를 배웠어. 근데 이제는 뭐에 대소관계를 배우자? 실수야, 실수. 그냥 전체다. 우리가 모든 숫자를 다 대소 비교를 할 수 있어지는 거야. 이걸 배우면 유리수든 무리수든 뭐거든 뭐든지 간에 다 대소 비교를 할 수 있다고. 알겠지? 자,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건 그저 이거야. 허접한 거.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더 작으면 그냥 더 작다. 루트가 씌워져도 작다. 그래 이거였어. 그지? 근데 이번에는 막 그냥 실수, 유리수 나오면서 루트 7하고 1하고 누가 더 큽니까? 이런 거 비교하라 그래. 알겠지? 이런 거나 차이점이. 근데 이 실수 대소 비교, 항상 우리가 어떤 대소 비교를 할 때는 그 근본이라고 해야 되나? 근본, 기본이 뭐냐면 빼본다야. 알겠니? 근데 다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첫 번째 근본은 이거야. 대소관계를 하려면 빼봐라. 한마디로 말해서 A하고 B 두 개의 실수가 있어. 두 개의 실수가 있는데 둘 중에서 뭐가 더 큰지를 확인하고 싶어. 예시도 들어줄 거야. A하고 B 둘 중에 누가 큰지 모르면 일단 뭐 해라? 빼보라고. 알겠지? 만약에 A 빼기 B가 양수야. 1학년 때 다 했잖아. 정수와 유리수 하면서. 맞지? A 빼기 B가 양수야. 플러스로 나왔어. 한마디로 누가 더 크다는 소리? A가 더 크다는 소리 다 알잖아. 그지?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뺐을 때 양수 플러스가 된다. 이게 더 크다는 소리잖아. 큰 수에서 작은 수 빼야만 양수 되잖아. 다 알지? 그럼 반대로 말했을 때 빼봤을 때 양수가 되면 A가 B보다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이게 대소관계 비교의 시초야. 근본이야. 원래는 다 빼봐서 하는 건데 우리가 굳이 안 빼봐도 되는 건 안 빼볼 거야. 아시겠습니까? 일단 다 빼보면 되기는 해.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이런 거 빼봐야 되잖아. 그지?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하진 않을 거라고. 이해됐지? 자, 그럼 두 번째, 얘가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뭐냐 하면 이걸 나는 선생님이 가장 선호하는 방법인데 부등식에 진짜 좋은 방법 내가 알려준 거야. 거기 나온 거 아니야. 거기 나온 거는 부등식의 성질이긴 하나 내가 사용하는 방법은 아니야. 선생님이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 알려줄 건데 이 방법이 제일 좋고 세 번째, 근사값. 아까 전에 뭐라 그랬다? 1과 2 사이에 누가 있다? 루트 2와 루트 3이 쏙 들어가 있다 그랬어. 갇혀 있다 그랬어. 그 다음에 2와 3 사이에 누가 있다? 루트 5부터 루트 8까지 4개가 갇혀있다. 이렇게 말을 했었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루트 8 뭐 하나 잡아가지고 루트 8이 근사값이 얼마냐고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어디까지는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자연수 부분까지는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몇 점 몇? 2점 몇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그래서 그게 바로 근사값이야. 근사값을 이용해서 어떻게 얘가 몇 점 몇인지는 아니까 거기에서 얼마를 빼면 얘가 양수겠구나 음수겠구나 판단은 서겠지. 했어? 그렇게 하자는 얘기야. 그래서 첫 번째 내가 아까 전에 예시로 든 거 루트 7과 1 이미 다 알겠지? 얘가 너무나 많이 보여줘서 루트 7이 몇 점 몇이야? 이걸 생각하면 돼. 맞아. 7보다 내가 만약에 하나를 알려줬어. 이렇게 하나 루트 7이 얼마냐고 물어봤어. 얘 7보다 작은 숫자 중에서 제곱수만 생각해. 알겠지? 7보다 작은 숫자 중에서 최초로 만나는 제곱수 누구? 4잖아. 루트 4 생각해. 루트 4가 얼마? 2지. 그러니까 얘는 얘보다 약간 더 큰 수야. 약간 더 큰 수.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자? 이렇게 표현하자는 거야. 이해됐지? 그치? 얘는 루트 4 다음에 있는 녀석이니까 2보다는 약간 더 클 것이다. 근데 루트 9보다는 작잖아. 그 다음 제곱수. 그치? 그러니까 3보다는 작을 것이다. 그래서 2.xx 이렇게 된다는 건데 그럼 누가 더 크게 해서 당연히 이거 비교할 빼볼 필요가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건 여러분 근사값 이용하자는 거야. 이해됐지? 이런 건 근사값 이용하자. 이건 좋은 근사값이야. 자, 그런데 이런 거 어떨까? 이거 말고
이런 건 솔직히 할 가치가 없긴 해. 얘네 둘이 비교하래. 누가 더 클까? 그렇지. 아 잠깐만, 여기 3을, 3. 이쪽이 3. 근데 5라고 했어도 대답은 할 수 있어야 돼. 당연히 이쪽이 더 크지. 이쪽 3 있고 이쪽 5 있었었는데 5가 더 크니까 루트 2보다 루트 3도 더 크니까 큰 거 더하기 큰 거니까 당연히 오른쪽이 커야지. 근데 여기 개념 확인해 있는 문제라는 거야. 거기 개념 꽂고. 그래서 거기에는 3, 3 똑같은 숫자 더해놨어. 심지어 5네. 아무튼 똑같은 숫자를 이렇게 더했을 때 이 더한 숫자를 더하기 이전으로 돌아가라. 이게 무슨 성질? 부등식의 성질이지? 양변을 3을 빼라. 됐어? 그래서 양변에서 그냥 3을 빼버리면 얘가 얘보다 크잖아. 얘가. 그치? 루트 3이 더 크잖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지. 앞으로 부등식의 성질에서 우리가 뭔가를 더하거나 뺀다라는 거는 부등호 방향에 영향을 끼쳐 안 끼쳐? 다시 내가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3을 더하거나 빼거나 더하고 빼는 걸 얼마를 더하든 10만을 더하든 10억을 더하든 부등호 방향에는 영향을 끼쳐 안 끼쳐? 안 끼치지. 그지? 그럼 애초에 여기 보이는 루트 2와 루트 3이 배수관계는 우리 충분히 루트 3이 크다는 거 알잖아. 앞에서 배워서. 그지? 여기에다가 내가 10억을 더하든 10억을 빼든 어차피 양변에다가 그거를 똑같이 하면 결과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3을 더하든 5를 더하든 3을 빼든 상관없이 어차피 이렇게 된다고. 이해됐어? 이게 선생님이 가장 선호하는 부등식의 성질 두 번째 방법. 이게 선생님이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심플하게 알아볼 수 있는 그 방법이야. 알겠니? 그래서 뒤에 가서 제대로 한번 써볼게. 이거 너무 쉬운 문제가 너무 쉬워가지고 이거는 뒤에도 안 돼. 아이고 긴 프로젝터가 없으니까 이게 여유가 없구만. 자, 이런 문제야. 앞에 문제 정말 쉬웠지? 이 문제 봐봐. 여러분 맘대로 해도 되는데 이 문제는 맘대로 해도 돼. 이거 뭘로 하면 돼? 근사값으로 하면 정말 쉽게 풀 수 있지. 루트 7이라는 게 2.xx 앞에서도 해봤잖아. 그치? 1에다가 2.xx 더하면은 자연수 부분만 더해지겠지? 그래서 3.xx 이렇게 나타내면 되지? 그럼 누가 더 크니? 당연히 4가 더 크지. 근사값으로 하는 게 현명하다. 알겠지? 빼본다라는 것보다 빼보는 건 진짜 두 번째도 안 되고 세 번째도 안 되고 진짜 어쩔 도리가 없으면은 빼보는 거야. 알겠지? 그럼 돼. 되긴 돼. 알겠지? 근데 항상 그게 최선은 아니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3-루트 2. 얘도 된다. 근데 여기서 첫 번째 많이 헷갈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일단 1.xx지 루트 2는. 자, 문제. 3 빼기 1.xx가 몇 점 xx일까? 몇 점 xx? 헷갈리지? 다 헷갈린다. 나도 헷갈렸어 중학교 때. 미치겠지. 이거 헷갈리면 이거를 만약에 실수해서 틀리잖아. 완전 답이 다르게 나오니까. 그래. 그렇지. 1.x 조금만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아니 두 번 세 번만 좀 더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오긴 해. 그지? 그러니까 항상 주의해 이거. 루트 값을 비순한 소수 값을 어떤 정수에서 뺄 때는 주의해. 뺄 때는. 더할 때는 상관이 없어. 더할 땐 뭐야? 그냥 둘이 더하면 되는 2 더하기 3이랑 누가 몰라. 근데 3에서 1 빼면 2지. 근데 얘가 2.xx가 아니야. 왜? 뭐니까? 얘가 무슨 뜻이야? 1보다 약간 더 큰 수를 뺐다는 뜻이잖아. 그치? 그냥 이렇게 물어보면 다 계산이 된다. 3 빼기 1.4 2.6이니? 1.6이잖아. 당연한 거야. 왜 앞에 거를 1이라고 생각했어? 얘가 1보다 크니까 1보다 약간 더 큰 수를 3에서 뺀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맨 앞자리 수가 1이 되겠지. 더 낮아지겠지. 2에서 더 낮아지겠지. 그래서 그러니까 당연히 얘도 마찬가지야. x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나도 모르겠으나 1.414쯤 되지만 1보다 약간 더 큰 수를 뺐다는 게 중요하니까 여기에서 3에서
1 뺀 다음에 2.xx 된 다음에 여기에서 0.xx를 더 뺀 거야. 알겠지? 한마디로 뭐가 된다? 1.xx가 답이다. 됐지?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계산을 하면 2가 더 크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 됐습니까? 또 있어. 이거를 양변에다가 루트 2를 더해. 자, 중간에 어떤 부등호가 들어온다 생각하고 양변에 루트 2를 더해. 그럼 이쪽에 루트 2가 생기겠지. 뿅. 여기선 루트 2가 사라지겠지. 됐어? 여기서 양변에 또 2를 빼. 되겠지? 양변에 2를 빼면 얘 사라지고 이쪽에 2를 빼면 1 되겠지. 봐봐. 쉬워졌지? 둘 중에 누가 더 커? 당연히 루트 2가 더 크지. 원래도 뭐였다? 원래도 오른쪽이 더 컸다고. 내가 뭐 했어? 더하고 빼기만 했잖아. 그치? 이게 선생님이 가장 선호하는 방법이야. 부등식의 성질. 단순화시킬 수 있거든. 어려운 식도. 알겠니? 이게 가장 선호해. 선생님은. 이런 근사값으로 하다 보면 안 보여지는 순간이 분명히 오거든. 비슷한 숫자. 누구도 2.xx 나오고 누구도 2.xx 나오고 그런 경우에는 항상 요거 사용해주면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3번은 넘어가. 루트 3 빼면은 당연히 루트 5가 더 크지. 왼쪽. 그 다음에 6번. 이런 거. 문제를 이런 식으로 내. 여긴 지금 3개 비교하라고 돼 있는데 막 4개 비교해라, 막 어렵게 비교해라, 막 이런 게 복잡하게 막 나올 때가 있어. 이건 쉬운 거야. 자, 항상 3개 이상의 크기 비교를 하라고 했을 때는 항상 몇 개씩? 어차피 3개 전체 다 한 번에 되는 일은 거의 없어. 아주 쉬운 문제 빼고. 그냥 이렇게 생각해. 2개씩 비교해라. 2개씩. 2개씩만 비교해서 얘네 둘이 비교하고 얘네 둘이 비교하고 또 누구 나가니? 요렇게 둘이 비교해서 크기 비교를 2개씩 적은 다음에 정리를 하면 돼. 알겠지? 정리만 잘하면 돼. 자, 그래서 A하고 B하고 비교해보자. A하고 B하고 비교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4-루트 2랑 2를 비교하란데 어떻게 하면 좋아? 근사값으로 가봐. 첫 번째 근사값 먼저 해봐. 루트 2가 1.xx야. 다시 4-1.xx 얼마다? 몇 점 xx? 그렇지, 이제 되네. 좋아, 이제 다음부터는 안 헷갈리는 거야. 성공. 그치? 잘했어. 2.xx. 그러면 2.xx가 커? 2가 더 커? 2.xx가 당연히 크겠지. 다 알잖아. 그치? 그래서 A가 원래도 B보다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하나 나왔어. 2개씩 비교할 때 하나 나왔어. A가 B보다 크다. 됐지? 하나 더! 목소리가 나가려고 하네? 3-루트 2하고 2가 있어. 마이너스 2, 얘 먼저 줘. 2하고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3 이렇게 있는데 얘는 어떻게 볼까 그럼? 얘도 쉽네. 너무 쉬운 것만 나와. 어떻게? 근사값 3 마이너스 얘가 1.xx잖아. 또 그럼 또 무슨 몇 점 xx 된다? 1.xx 다 되지? 여러분 다 되지? 그럼 당연히 얘가 더 큰 거 아니겠어? 얘가 뭔데? B. 얘가 뭔데? C. B가 C보다 더 크다. 이렇게 되는 거네. 별로. 하나 남았지 이제. 하나 남았지. 뭐야? A하고 C. 얘네 둘은 둘 다 루트가 섞여있지 지금. 근데 걱정 마라. 4-루트 2. 아까 전에 배웠던 거 뭐였어? 부등식의 성질. 이런 건 보자마자 그냥 부등식의 성질. 양변에다가 뭘? 여기 어떤 부등호 들어오겠지. 상관없어. 어차피 부등호 뭐가 들어오든지 간에 내가 양변에 더하거나 빼는 거는 상관이 없다고. 자, 그래서 양변에다가 루트 2를 어찌한다? 더해가지고 없애자. 마이너스 루트 2를 루트 2 더해가지고 없애. 없어졌지? 지금 없어졌어. 그냥 이렇게 하자. 루트 2 지금 없어졌어. 보여? 그러면 4하고 3만 남았지? 누가 더 커? 4가 더 크다. 왼쪽이지. 그러니까 원래도 A하고 C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크다? A가 더 크다. 원래도 왼쪽이 더 컸다. 이렇게 하시면 돼. 알겠지? 그러면 이 모든 내용, 이 세 가지 내용을 뭐야? A가 B보다 크고 A가 C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다. 이거를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쓰시기만 하면 돼요. 알겠지? 어떻게 나오나?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대. 끝났네.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다.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 됐지? 끝. 이거 필요도 없었네. 근데 필요할 때도 많아. 이건 너무 쉬우니까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서 답은 5번. 이거 반대로 뒤집어져야지. 반대로 5번. 자, 지금 몇 분이니?
39분? 39분이면 하나만 더 하자. 32초. 이거 하나만 더 하자. 이거 진짜 쉬운 내용이야. 곱셈 나눗셈만 문제 오늘 알고 갑시다. 이거만 하면 돼. 힘내. 자, 이거야. 주제가 바뀌었죠. 이제 근호를 포함한, 그러니까 루트가 포함된 곱하기 나누기만 배울 거야. 자, 여기에서 빠진 게 이제 더하기 빼기지. 더하기 빼기도 있어.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더하기 빼기가 원래는 우리 항상 뭔가를 처음 배울 때 어떤 숫자 연산을 배울 때 더하기 빼기가 먼저 나오지 않니? 항상. 근데 왜 곱셈 나눗셈이 먼저 나올까? 이유가 있어.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말해. 곱셈 나눗셈이 더 쉬워. 항상 우리 보면은 뭔가를 계산할 때 연산을 배우면은 항상 더하기 빼기는 기본이잖아. 기본이고 곱하기 나누기가 더 어렵잖아. 항상 그렇잖아. 그치? 근데 얘는 예외야. 얘는 곱하기 나누기가 더 쉽고, 심지어 얘를 알아야 덧셈 뺄셈을 배울 수가 있어. 알겠니? 덧셈 뺄셈이 약간 좀 더 얘보다 어려워. 그래서 앞에서 배우는 게 곱셈 나눗셈인 거야. 이렇게 좀 접근을 할 수 있다. 알겠니? 이걸 알아야 덧셈 뺄셈을 배울 수 있어. 근데 이건 쉽다는 얘기네요. 쉬워. 내가 쉽다고 했잖아. 이런 거야. 루트 A 곱하기 루트 B. 둘 다 루트 씌워져 있지. 루트가 씌워진 얘들끼리는 어떻게 곱하면 되는가 라는 거야. 근데 아니 너무 쉬워. 루트 A 곱하기 B. 그냥 루트 안쪽에서 곱해버리면 돼. 알겠니? 이건 연산 방법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냥 루트 A랑 루트 B랑 곱해라. 말 그대로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을 해라 라고 하면은 루트 안쪽에서 2 곱하기 3에서 얼마? 루트 6 하면 된다고. 이게 끝이야. 곱하기 끝. 됐니? 이렇게 하고, 만약에 앞에 어떤 숫자가 있어. M 루트 A. 만약에 앞에 어떤 숫자 있는 경우가 있잖아. 이렇게 된 경우에는 우리 동료함끼리 계산하듯이 M하고 N 이렇게 곱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하듯이 A하고 B하고 곱해서 이렇게 쓰면 돼. N 곱하기 N은 바깥쪽에서 해주고, 그 다음에 루트 A 곱하기 B. 안쪽에서는 루트 안쪽에 있는 얘들끼리 곱하면 돼. 뭐야, 별거 없네. 2루트 3 곱하기 3루트 5 계산해봐. 뭐야, 6 루트 얼마? 15. 끝. 아니 어린애들도 하겠다. 초등학생도 이거 가르쳐놓으면 루트라는 걸 모르지만 그래도 이 루트라는 기호가 이런 거예요 라고 말해 놓으면 이렇게 안쪽에서 곱하면 된다 하면은 걔네들도 이제 계산을 할 수 있을 거야.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만 계산하는 게 곱하기야. 끝. 그 다음에 이제 나누기는 뭐겠어 그럼? 루트 A 나누기 루트 B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일단 얘를 쭉 세울 수 있지. 분수 형태로. 루트 B분의 루트 A 이런 식으로 말이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세운 다음에 그냥 얘네들을 안쪽에다가 쓸까? 안쪽에다가 그냥 놓으면 돼. 루트 하나만 쓰고 안쪽에다가 B분의 A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한마디로 얘도 이런 거지. 루트를 하나만 쓰고 요 안쪽에서 뭐가 이루어졌다? 나누기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지? 당연히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지? M 루트 A와 나누기 N 루트 B를 해라. 바깥쪽에 어떤 숫자가 있든지 간에 그냥 상관없이 바깥쪽에 있는 건 바깥쪽끼리 나누면 되고 안쪽에 있는 건 안쪽에 있는 것끼리 나누면 되고 B분의 A 이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야. 됐지? 이거 할 줄만 알면 다음 시간에 또 이거를 활용한 어떤 성질을 배울 수 있겠지.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봅시다. 바로 하고 끝낼게. 마이너스 루트 10 곱하기로 시작을 하는 문제를 보세요. 백교용 1번. 간다. 이제 집에 간다. 여러분들은 집에 가고 나는 아직 4시간 남았어. 자, 보자. 3개지. 3개든 5개든 10개든 8개든 나 상관없이 그냥 계산법만 지키면 돼. 2개씩 한번 계산해볼까? 자, 곱하기 하면 마이너스 앞에 있는 거는 그냥 마이너스 4랑 이렇게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4라고 쓰면 되는 거겠지?
앞에 있는 건 앞에 있는 것끼리 곱하고 안에 있는 건 안에 있는 것끼리 곱해라 라고 했던 게 아까 전에 쌤이 알려준 방법이니까 그지? 그래서 5분의 3 곱하기 10 해서 어디다가 여기다가 적으면 된다고 그치? 루트 안에다가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10하고 5하고 약분해서 2니까 2 곱하기 3 하면 얼마? 6 되겠지? 자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 4 그대로 씌워주고 마이너스 4루트 6이 바로 얘하고 얘를 계산한 결과다. 여러분 편의상 요거 둘이 계산을 먼저 해도 되고 다 성립하는 거야. 실수에 결합 법칙, 교환 법칙 다 성립하는 거야. 알겠지? 바꿔줘도 돼. 자 어찌됐든 이제 남은 건 얘네 둘이지. 쉽네. 앞에 아무것도 없네. 1 있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마이너스 4 이거 그대로 앞에다가 적어주고 그 다음에 루트 안쪽에다가 루트 안쪽에 있는 얘들을 말 그대로 곱하면 된다. 아주 쉽네. 자 이렇게 해서 약분도 쉽네. 6하고 약분해서 없어지고 이쪽에 11만 남으니까 마이너스 4루트 11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됐지? 되겠지? 좋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눗셈 하고 끝. 2번 1번 루트 3분의 루트 6이다 이렇게 써져 있다는 거는 무슨 말? 루트 6 나누기 루트 3 했다 라는 말. 자 그래서 아까 전에 그냥 이렇게 써져 있으면 루트 분모 분자 그냥 합쳐서 적어라 라고 했지? 그래서 3분의 6 이렇게 쓰면 된다. 전혀 어려울 거 없지. 약분이 되면 약분을 하시면 돼. 그래서 루트 2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마이너스 루트 4분의 루트 20 얘도 마찬가지겠지? 그냥 거의 안 합쳐도 되지 이제 이렇게 안 합쳐도 되지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약분해도 되지 그냥 루트를 쓴다라는 것만 기억하면 되잖아 이렇게 루트 안쪽에서 약분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여기 얼마 적어? 5 적으면 되겠지? 되는 거야 됐어 그 다음에 이제 3번 얼마 안 남았어 자 루트 16 나누기 마이너스 루트 8 하면 마이너스가 일단 눈앞에 보이니까 마이너스부터 앞에다가 씌워주시고 그 다음에 루트 16 나누기 루트 8 하면 루트 안쪽에서 8분의 16 나눠버리면 된다 그랬지? 그래서 8하고 16 약분해서 2니까 자 남은 거 그대로 써주시면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4루트 6 요 앞에 어떤 숫자가 적혀있는 것도 문제 없어 이제 4루트 6 나누기 뭐야? 2루트 2 하면 2루트 2분의 그냥 이렇게 쓰면 돼 4루트 6 일단 분수로 써 됐지? 이 다음에 이제 바깥에 있는 건 바깥에 있는 것끼리만 약분이 되고 안에 있는 건 안에 있는 것끼리만 약분이 돼서 루트 안에다가 약분을 해주면 되는 거야 됐지? 본질은 이거다 밖에 있는 건 바깥에 있는 것끼리만 안에 있는 건 안에 있는 것끼리만 계산한다 이게 뒤에 가면 이제 더하기 빼기 할 때도 똑같은 방법, 비슷한 방법으로 적용이 돼. 바깥에 있는 건 바깥에 있는 애들끼리, 안에 있는 건 안에 있는 애들끼리. 루트는 그렇게 분류를 하면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얘는 맞아 틀려. 써주면 2루트 3이지. 4번의 답. 아니, 맞니? 4번의 답은 2루트 3. 맞지?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10루트 2, 10이네. 10루트 12 나누기 5루트 3 나누기 마이너스 2루트 2. 자, 이번에는 이제 3개를 계산해보래. 문제 없어. 2개끼리 하면 돼. 2개끼리. 3개가 적혀 있어도 2개끼리 하면 돼. 자, 그러면 10 나누기 5야. 2 딱 적고. 아니야. 이렇게 하면은 어려워.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 5루트 3분의 10루트 12 이렇게 하면 되잖아. 됐지? 하고 약분해. 진짜. 이렇게 해서 5하고 10하고 약분하면 2, 3하고 12하고 약분하면 루트 4. 루트는 그대로 적고 루트 안에서 약분되는 건 루트를 그대로 적어주면 돼. 끝. 해서 루트 4는 결국 얼마입니까 이거? 얼마로 표현이 돼 이게? 루트를 안 써도 되지. 얼마? 2. 됐지? 2 곱하기 2래. 얼마? 4. 이렇게 되는 거겠지. 됐니? 그 다음 마이너스 2루트 2 얘를 나눴대. 그러면 4 나누기 마이너스 2루트 2지. 자, 그러면 일단 분수로 써줘. 마이너스 2루트 2분의 4. 자, 이렇게 쓴 다음에 2하고 4하고 약분해서 위쪽에 2라고 적고 적으면 뭐야? 마이너스 루트 2분의 2 이렇게 적으면 되겠지. 근데 거기 뭐야? 마이너스 2루트 2라고 나와있지.
틀린 거야. 근데 거기 밑에 보면은 풀이에 마이너스 루트 2라고 되어 있잖아. 선생님이 틀린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다. 선생님이 순간 흠칫댔잖아 여기에서. 여러분들 아직 안 배웠어 이거. 다음 시간에 배울 거야. 이거 다음 파트에 있어. 분모의 유리화라고 해서 그냥 지금 보여주기만 할게. 선생님이 틀리지는 않았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 봐봐. 얘를 어떻게 하면 거기 있는 답이랑 똑같아지냐면 우리 어차피 어떤 분수든지 간에 실수면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은 숫자 곱해도 같은 숫자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다가 왠지는 묻지마. 다음 시간에 배울 거니까 루트 2를 분모 분자에 곱할 거야. 되겠지? 그러면 얘가 루트 2 곱하기 루트 2 제곱되잖아. 그냥 2지? 루트 2의 제곱 2잖아. 여긴 뭐야? 2루트 2지. 약분되지? 뭐야? 맞지? 다음 시간에 배울 거야. 이거는. 선생님이 이렇게 계산을 해버려가지고 답이 똑같긴 하나 표현 방법이 이렇게 분모 자리에 무리수가 들어가도록 돼 있는데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배울 게 분모의 유리화야. 말 그대로 분모를 유리수로 바꿔준다. 이렇게 분모를 유리수로 바꿔버렸지? 똑같은 숫자 곱해가지고 분모 문제. 다음 시간에 이거를 이제 배워볼 거야.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일단 숙제는 33쪽까지 이렇게 중간에 서술형 문제랑 발전 문제 빼고 30페이지 빼고 이렇게 해오시면 돼. 자, 지금 끝났지? 끝난 거 같아.